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기구예요. 전국에 판사가 한 3,000명쯤 되는데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10명이 모인 대표자 회의가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고 합니다. 4기 의장을 뽑았는데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선출을 했어요. 법원 내의 진보 성향인 우리법 연구회장을 지낸 판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참석했겠죠. 인사말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 역대 대법원장들은 그래왔거든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학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허영 교수라고 법학계의 원로죠. 경희대 로스쿨의 석자 교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법관은 헌법으로 정한 법률과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국민 눈높이에 준거해서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 이랬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이 수습에 나섰죠. 원칙론을 강조한 거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을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별뜻 아니고 그냥 원칙적 발언이니까 기사거리가 안 됩니다. 기자들한테 막 그랬어요. 그 소리를 했는데 기자들은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그러더군요. 사법부에 검은 그림자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해서 검은 그림자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 발언의 패러디라고나 할까요?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 거기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그 실체가 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마도 최근 벌어지는 주요 판결의 기류와 공판 과정에서 벌어진 이례적 상황, 이 정도를 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에 민감한 재판이 많이 몰려있는데 판사가 과연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걸까? 이 걱정은 이미 시작이 됐죠.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집행유예 석방. 4,200만 원 뇌물수수를 인정됐는데 풀어졌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래서 판결문을 받습니다. 친분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을 합니다. 친분. 뇌물 공여자가 금융업체 인사 4명인데 유재수와의 관계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판결문에. A는 피고를 형님이라고 칭했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피고는 제철 농산물을 보내주었다. B는 피고인을 칠순자치에 초대했다. 피고는 제철 농산물을 보내주었다. 나머지 둘도 대동소이하게 이런 관계로 적혀 있습니다. 형, 동생 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네 사람 모두 유재수랑 고향 친구나 학교 친구 이런 게 아닙니다. 공직자가 된 뒤에 만난 사이예요. 때때로 돈 받고 오피스텔 제공받고 미국행 항공권 받고 강남 아파트 산다고 수억 원 무이자로 빌리고 유재수 뇌물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은 게 아니고 달라고 해서 준 거다. 이런 진술도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유재수가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감형, 집행유예 석방.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친분이 있으니까 감형을 한다. 선의로 받았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이게 국민 눈높이 판결이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 판결이야 판사가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같은 날 징역 4년 실형 선고받은 이동호 전 군사고등법원장, 이것도 판결문을 좀 봐야죠. 이게 판결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두 판결에. 같은 뇌물 사건이에요. 군납업자한테 뇌물을 받은 건데 이동호 판결문에도 형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군납업자가 형님 군납 좀 부탁드립니다 이랬고, 이동호 피고는 형한테 돈 준 거 얘기하지 마라. 뇌물 공여도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고 구속된다. 이렇게 말이 적혀 있어요. 판결문에. 이게 같은 형, 동생, 친분 관계인데 유재수는 집행유예, 이동호는 실형. 재판 결과가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어느 재판이 국민 눈높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둘 중 하나는 아니겠죠, 분명히. 유재수 집행유예 판결은 조국 전 민정수석 재판하고 직결이 돼 있습니다. 유재수 비리 감찰을 중단했냐 종료했냐 법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조국 전 민정수석은 유재수가 저지른 일은 사소한 개인 비위로 판단했다. 그래서 감찰을 종료했다 이랬습니다. 수사 의뢰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논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수가 친분 관계로 선의로 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뇌물을 선의로 주고받았다. 친분이 있었으니까. 판결이 이랬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하는 주장, 유재수의 사소한 개인 비위로 판단했었다. 그래서 감찰 중단이 아니고 내가 종료한 거다. 이런 주장. 조국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물론 유재수와 조국한테 불리한 내부 증언도 차고 넘치게 많죠, 많기는. 이인걸 특감반장하고 박형철 비서관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저기서 유재수 구명 운동이 벌어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특히 친문 핵심인 천경득 선임 행정관을 콕 지목을 했습니다. 유재수가 개혁적 인물이고 거기를 털면 정부의 누가 될 수 있으니 감찰을 왜 하냐 이렇게 핀잔을 줬다. 이런 정황이 공판에서 드러나고 확인이 됐었습니다. 6월 5일에 조국 피고인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조국은 청와대 특감반이 별다른 권한 없이 정보 수집 부서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올 거랍니다.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자체를 부인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심 판결이 언제 열릴지 날짜도 잡히진 않았는데 유재수 석방 이후에 조국 피고인의 직권남용 재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만 해도 야 이거 조국 빠져나오기 힘들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죠. 왜냐?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똑같은 논리로 처벌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법원 안팎의 분위기가 아주 조심스럽게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앞건은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재판이에요. 지난 1월 2심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죠. 재판부가. 새로 바뀐 재판장이 재판을 매우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선거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공범으로 기소된 일명 드루킹 김동원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됐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파주에 있는 드루킹 사무실에 가서 그 불법 댓글 기계 킹크랩이라는 거를 돌리는 걸 봤냐 안 봤냐 이게 쟁점이죠. 드루킹 김동원은 김경수가 같이 봤다. 시종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김경수 지사는 내가 거기 가기는 갔는데 나 그거 기계 돌리는 거 안 봤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다툼이 쟁점입니다. 이 재판의 내용보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공직선거법 판결 시한 그걸 재판부가 어기고 있다 이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 270조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 규정, 강행 규정, 아예 이름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강행 규정이라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의 재판은 1심은 기소 후에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전심, 그러니까 1심으로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해야 한다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법에 명기가 돼 있어요.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명기를 해놓은 이유가 있죠. 선거법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재판을 질질 끌면 선출직 임기가 다 끝날 수 있잖아요. 재판하다 말고. 그러면 임기 다 채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기소 시점을 보면 2018년 8월 24일이에요. 1심이 2019년 1월 30일로 됐죠. 법정 구속된 그 1심이. 선고가 6개월 안에 이뤄진 겁니다. 법을 지킨 거예요. 1심 재판부는. 2심은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작년 4월 30일에는 나왔어야 하는 거죠. 대법원 판결도 7월 30일까지는 나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심 끝나고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2심 진행 중입니다. 판사가 바뀌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재판이. 이런 식이면은 김경수 지사 임기 내내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전임 재판장은 인사를 앞두고 떠나기 전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 그러니까 불법 댓글 자동 생성기 그 작동되는 거를 본 건 맞다. 명시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핵심 쟁점 김경수가 봤냐 못 봤냐 이거를 내가 정리하고 떠날게 인사이동하기 전에 그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 인사가 나고 교체가 됐죠. 새 재판장이. 새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자는 거예요. 재판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재판장이 내려놓은 그 쟁점에 대한 그 결론 그거를 다 무시하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볼게 이렇게 된 겁니다. 선거법 2심이 1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재판부가 그냥 무시하고 어겨버린 겁니다. 법을 어기는 걸 불법이라고 그러죠. 재판부가 불법을 지금 저지른 겁니다. 김경수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김경수 지사 임기는 거의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게 지금 이제 명확해졌는데 이게 국민 눈높이 재판이라는 게 이런 건지 이거는 따져볼 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판결 하염없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 지사도 2심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받았죠. 벌금 300만 원 받은 상태입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이 되면 이재명 지사직 박탈되고 선거 자금을 본인이 다 토해내야 돼요. 무엇보다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걸린 판결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4월 22일에 대법원에다가 공개 변론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공개 변론을 열어서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법원은 원래 서류만 보는 재판인데 사람을 직접 불러서 들어보겠다 그 얘기예요.
공개 변론이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재명 지사하고 변호인단이 직접 재판에 가서 쟁점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시간은 자연적으로 늘어지게 돼 있죠. 이재명 2심도 2019년 9월에 내려졌거든요. 법적으로는 작년 12월이면 대법원 판결이 완결됐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사가 지난해 11월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했죠. 대법원이 그거 심리한다고 선고를 미뤘죠. 이제 심리가 4월에나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공개 변론까지 겹치게 되면 이재명 지사 판결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이 역시 국민 눈높이랑은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윤미향, 최강욱, 황운하 사건. 5월 30일부터 이 세 사람 국회의원 신분됩니다. 최강욱, 황운하 피고인 재판 이런저런 핑계로 하염없이 늦출 수 있어요. 국회 회기 중이다, 의정활동 일정이 있다, 다음에 나가겠다,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일정 아직 잡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윤미향은 회기가 시작되는 6월 9일부터는 불체포 특권 뒤로 숨을 수가 있어요. 자진 출석하지 않는 한 검찰이 체포 못합니다. 21대 국회가 어쩌면 윤미향 방탄국회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대법원장의 국민 눈높이 재판 발언, 주요 정치 재판들과 시점이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법과 원칙,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 이렇게 강조를 해도 모자를 판에 국민 눈높이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여론과 정치의 외풍을 막아주긴커녕 오히려 외부 여론몰이, 바람몰이에 관문 역할을 해준 겁니다. 이런 우려와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한명숙 재심 청구 어려우면 재조사 먼저 하자 이랬습니다. 공수처가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피고인이 검찰을 나무라고 대법원 판결 난 사건까지 다 뒤집어서 재조사하자 여당이 압박하는 세상입니다. 국회가 사법체계 위에 군림한다라는 걱정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눈높이 재판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이죠. 국민 눈높이 다시 말하면 국민 여론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국민이 누구일까요? 국민 눈높이는 하나일까요? 국민은 한 덩어리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데 그래서 법으로 가려보자, 판사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게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일 텐데 우리 사법부에는 진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걸까요? 전 그 걱정이 가시질 않습니다. 원일이TV 라이브 공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진짜 진보, 진성진보, 가짜 진보는 가라. 김수민 논객과 함께하는 원일이TV 라이브 방송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원일이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